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각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런 인사 해놓고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는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주택 보유 문제,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의 북한에 대한 입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나 또 이 주택 보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후보는 당연히 자진 사퇴하거나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런 후보를 청와대 인사 과정에 올려서도 안 되고 또 아예 이런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의 대북관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그분의 평소에 발언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청문 과정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 여론, 국민적 판단, 이것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다시 협박 시작, 북한 애초에 핵폭이 뜻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북한의 협상 중단 고려는 파탄의 길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보름 만에 빅딜 거부 메시지, 미국 입장은 확고하다, 김정은 비핵화 결단만이 답이다, 정부도 북한 오판 부추기는 편들기 중단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협상 중단, 김정은의 직접 발표 예고한 북한의 해묵은 위협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북미 차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간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협상을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핵을 폐기하지 않는 북한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그리고 미국이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협상안에 대해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북한을 비판하고, 또 북한과 미국의 이 협상이 원만하게, 한반도 비핵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똑같은 기준으로 협상을 제안할 것을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 스몰딜이라고 하면 스몰딜에 걸맞는 양자간의 협상안, 그것이 만약 빅딜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양자간의 빅딜 안을 공히 언론 입장에서 공정하게 중재 입장에서 제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무조건 문제다, 이것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성전결 북핵 폐기 이렇게만 얘기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북미 핵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그 치료하는 분야과를 놓고 굉장히 이제 입장이 갈리죠. 동아일보는 외과의 양성 더 미루면 의사가 없어 수술 못 받는 세상이 된다. 외과 의사 외과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편한 쪽으로 과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외과 의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외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따라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양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를 국가가 양성하고, 말하자면 의사 상한학교와 같은 것이죠. 의사를 양성하고 그들이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의사들도 적정한 시간을 일하면서 또 의료에 대해서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의료 기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 시민단체는 군부대 내 장병 조사권도 갖고 있다 라면서 군 인권 관련된 센터가 부대 내에서 장병들을 조사한 것, 그래서 비판하고 있네요. 그럼 그것이 그 조사권이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밝히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밝히면 그것이 뭐 정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민간인이 군부대 장병을 조사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역사적으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 의문사라든가 또 최근까지도 그 폭력, 군대 내 폭력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부의 군인권 정책 그 일환으로 이것이 민간 군인권 센터가 시민단체가 장병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군대 내에서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국방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군대 내에서 의문사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이렇게 했어야 그것이 무슨 국방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력을 향상시키고 군대가 민주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하다면 뭐 그런 국방부의 민간인이 다른 나라 민간인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도 하고 민간인이 주요한 정책이나 또 대변인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유세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가구주 35%가 60세 이상 보유세 벼락 맞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주택 보유세 감면폭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1주택 거래세 대폭 낮추고 보유세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주택 보유세 충격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 지금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네요. 뭐 보유세 폭탄이니 벼락이니 뭐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일본, 선진국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들 나라의 보유세 실태가 어떤지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 과도하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적다든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유세나 거래세만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일단 조세 부담률을 일단 전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OECD 평균 이상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평균보다 낮잖아요. 조세 부담률 높이는 과정에서 조세의 분야 항목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 주택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폭등하는 투기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나 거래세 문제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해소 조치 바로 내놔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국무부는 2018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막은 사례를 지금 발표했다고 합니다. 소위 북한 인권단체라든가 뭐 북한을 비판하는 인권단체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법이 보장, 헌법과 관련 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북한 인권단체 활동을 막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뭐 남북관계 한 번 더 비핵화 이런 국면에서 탈북단체라든 북한 인권단체가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뭐 그런 활동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할 수가 있겠죠.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이 평화 국면이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 과도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했을 때 이런 그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얼굴이 이거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성에 대한 그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뭐 북한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한에도 이걸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헌법과 관련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인사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관치 정치금융 사라지면 부적격 낙하산 받을 일도 없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설을 내보냈네요. 말하자면 뭐 은행들이 다 민영화 시원이 다 민영화됐는데 관치나 정치금융
인사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부적격 인사는 뭐 관치나 정치 금융의 문제와 별개죠. 뭐 그것이 뭐 민영화되었든 아니든 적격한 인사가 당연히 은행장이 되고 은행 간부가 되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민간이 알아서 하면 부적격자가 안 생긴다 이런 것도 없는 것이죠. 관치 아니면 적격자만 임명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 금융을 과도하게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사기업한 것 이거 자체가 문제고, 이렇게 사기업화 해두고 또 은행장 임명에서는 또 관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적격자를 말하면서 낙하산 인사들이 오히려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더 문제죠. 그러면 이 현재 이 시중은행의 은행장이라든가 뭐 감사라든가 상무 전무 핵심적인 인사들이 적격자로 임명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 적격자가 과연 금융수탈을 더 강화시키고 이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적격자라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영의 문외한도 문제지만 금융에 너무나 밝은 인사들인데 그래서 적격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이 금융이 갖고 있는 이 경제 선순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 수탈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의 전문가, 그런 측면에서 적격자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문 대통령 부정평가 갈수록 너는 까닭 냉정하게 돌아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집스러운 인사, 경제 분야 실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뭐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번도 비핵화 평화국면에서 사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돼서 잘 됐더라면 이 지난 1년 넘는 그 과정에 떨어졌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지지율이 그 기대가 하락해서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그러나 더 크게는 민생 문제죠. 재벌 총수들 구속된 자들 다 풀어주고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 가면서 노동법을 개혁하는 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과 생존권, 또 이 비정규직 이 알바 노동자들의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이 민생 경제 문제가 겹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실용주의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이 실용주의라는 것이 이 매일경제신문이 말하는 실용주의는 신재 정책을 강화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은 요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경찰 버닝썬 유착 수사에 명운 걸겠다는 말 책임져야 한다. 뭐 경찰 총장, 경찰청장이 최고 총수인데 경찰총장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뭐 대기 발령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경찰과 유착 뭐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야죠. 그러나 이 사건은 버닝썬 사건은 경찰과 관련된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연예인을 내세운 그 자본, 선정성을 극대화하면서 자본의 이윤 극대화 문제가 있고, 또 정치 권력과 금융 거래 결탁, 또 나아가서는 이 국제 마약 조직과의 관련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뭐 몇 년 전 통역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마리화나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코카인이라든가 이런 3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약류의 거래가 50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500조 원이라는 돈은 세계 50대 은행의 지불 준비금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마약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구상에 한국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건에 버닝썬 사건에서도 다 관계 이런 전 지구적인 그런 마약 거래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평소에 수사해 왔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수사해 왔는가 하는 부분들도 다 파헤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세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납세자에게 고맙다 미안하다고 하는 정부에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몇 년 새 국민 세부담이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보유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유세 관련한 사설 비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순히 그것만 떼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인 조세 부담률 OECD 국가 평균의 조세 부담률 놓고 비교할 문제고 부동산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보유세와 비교해서 얘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납세자 모두에게 고마워할 일이다 이 주장은 아마 부동산을 다주택자라든가 또 재벌 대기업의 그런 또 부자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고마워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접세 부분 높은 간접세를 생필품 소비 과정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고마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자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해서 번 돈이라고 하는 또 불법적으로 또 수많은 횡령과 배임과 탈세와 자본의 해외 유출 이런 불법의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런 상대적으로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는 부자와 자본가들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 서민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